비셀스? 이게 무슨 뜻이야? 봉긋한 소통하는 채널 윤토TV. 안녕하세요 또요. 오늘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키보드예요. 봉긋한 거 비셀스 V84 키보드예요. 가격은 89달러로 한화로 한 1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이 배열에 이 스펙에 이 가격이면 체리축은 아니겠죠. 그래도 배열은 컴팩트한 배열이라 풀 배열을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 키보드예요. 그럼 바로 언스펙싱. 저렇게 중국 키보드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박스는 굉장히 두꺼운 느낌인데 이렇게 뒤에 스펙이 써 있고요. 뭔가 잘 안 빠져요. 이게 포장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요 미니배열 팜레스트도 들어있고요. 팜레스트가 뭔가 강해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약간 휘는 그리고 푹신푹신한 느낌. 설명서가 있고요.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아마도 팜레스트 밑에 붙이는 거겠죠? 요거는 이렇게 안경 닦기 같은 재질이에요. 요거로 렌즈를 이렇게 요거 렌즈 닦는 데 써야겠다. 뒤쪽에는 케이블과 뭐가 많이 들었네요. 구성품이 뭐 장난 아니네요. 구성품이 키캡 따로 들어있고요. 스위치를 뽑아내는 그런 집게 같은데 이거 쓸만한데? 이런 게 들어있어? 자석으로 되어 있는 뭐 키보드 높이 조절 할 수 있는 받침대, C 타입 케이블, 키캡 플러. 딴 거는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요거 먼저. 팜레스트가 실밥이 터졌네요. 여기가 이렇게 막 품질이 좋진 않은데 뭐 그냥 뭐 없으신 분들은 써도 괜찮은.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요 쿠션감 자체는 괜찮은데 얘가 휘어 있어갖고 왜 좀만 더 좋게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그리고 키캡 한번 보면 키캡 배열이 끝내주죠. 굉장히 좋아하는 배열이에요. 밑에 영문 보니까는 맥 버전으로 나온 키보드 같아요. 키캡만 갈아 끼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딱 보기에도 원래 기본 경사가 조금 있어서 높이 조절은 딱히 안 하고 쓰셔도 될 것 같은 미끄럼 방지 패드도 뭐 잘 달려 있고요. 이렇게 비키 타입으로도 쓸 수 있어요. 맞나? 맞아? 원래 이렇게 쓰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뒤에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요런 네모들 딱 수신기 사이즈에 뭔가 표시가 있어요. 여기도 뭔가 꼽힐 것 같은 약간 어설픈 키보드? 이거를 신기하네요. 타건을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왜 좋지? 이게 뭔가 느낌이 단단해요. 가로 315mm, 세로 125mm에 무게는 790g이고요. 사이즈는 좋지만 보기보다 묵직한 무게예요. 축은 게이트론 적축이고 체리식 스테빌라이저에 윤활까지 돼 있어요. 키캡은 ABS 재질인데 각인이 좀 저렴한 느낌이에요.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도 손가락에 각인이 살짝씩 느껴져서 이질감이 좀 있어요. 무선은 블루투스만 가능하고요. 5.1의 디바이스는 5개까지 연결 가능해요. 3750mAh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1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LED를 켜고 사용하면 좀 더 줄어들겠죠. 자체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키매핑과 LED, 게이밍 모드, 매크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 키보드 배열 자체가 흔하진 않은데 비싼 키보드 중에 키크론이라는 키보드가 있긴 해요. 근데 분명 다른 점이 있어서 같은 키보드로 볼 순 없고요. 거기에 이 키보드는 화이트 PBT 키캡이 있는데 그 키보드가 물량이 없어서 저는 이걸로 받게 됐어요. 근데 확실히 타건감에서는 PBT 키캡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묵직한 키캡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이제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배열이 심플하고 괜찮은 거지 색감 자체는 좀 칙칙한 느낌이 있어요. 전 밝고 깔끔하거나 어둡고 묵직하거나 이런 좀 확실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키보드는 색감이 좀 어색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기본 타입과 비키 타입을 골라 쓸 수 있다는 점은 은근히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우선 전 ABS 키캡을 좋아하진 않는데 표면에 지문이나 기름이 묻는 것도 잘 보이는 러버 코팅 재질이라 키캡이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요. 좀 특이한 건 위쪽 F열이 그 밑에 배열들보다 조금 낮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좀 적응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게이트론 리니어 축이라 해서 황축을 떠올렸는데 게이트론 적축이고요. 키압도 황축보다는 살짝 낮은 느낌이에요. 게이트론 축은 체리 축보다 서걱이는 느낌이 적어서 체리 유사축 중에도 인기가 많은 축이고요. 거기에 키캡도 ABS라 더 가벼운 타건감이에요. 키압 낮은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스테빌도 윤활이 살짝 돼 있긴 한데 그렇게 잘 돼 있는 느낌까지는 아니라 철심 소리가 살짝 나긴 해요. 이번에 이 가격들을 제 뇌피셜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키보드 가격이 하나로 10만원이면 구성품이 괜찮아서 구성품 값을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계산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사용값에 블루투스 기능까지 그럼 한 2만원 계산하면 괜찮을 것 같고, 키보드 가격만 따지면 한 6만원 정도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이 계산법은 저만의 뇌피셜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이 팜레스트예요. 이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퀄리티를 좀 올려서 나왔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도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런 거 하나로 뭔가 가격이 아깝고 안 아깝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주변 기기가 무선이라면 저는 2.4Hz 무선이 진짜 무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블루투스는 좀 뭐 이 정도로 제 생각을 마무리하고요. F열과 방향키 있는 미니베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희소성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괜찮은 제품 가지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윤도였어요. 도박 안녕. 마이크 바꿨는데 어때? 근데 난 키캡을 바꿔야 쓸만할 것 같아. 이대로 쓰기에는 내 손가락이 너무 가벼워. 내 손가락 힘이 엄청 나거든.